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다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유형에서 다 이기고 예쁜 여자가 사귀자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네. 살면서 사실 그런 거 사실 이제 좀 행복을 논할 때 좀 논외라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본인이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얻고자 해서 얻어도 그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행복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대학생입니다. 현재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정규학기 다 다니고 학점이 다 모자라서 지금 9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학기 다 다니면 네, 학점이 어떻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졸업 요건에 필요한 학점이 있는데 네. 8학기를 다닐 동안 학점을 못 채우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추가학기를 등록을 시켜요. 졸업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돈도 똑같이 받나요? 그 추가학기는 학점 비례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5학점 기준으로 제가 6학점 들으니까 15분에 6만 되는데 그래도 비싸죠. 계절학기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계절학기는 학점당 9만 원 받는데 한 학기에 보통 20학점 듣지 않나요? 많이 듣는 거죠. 20학점이면 많이 듣는 거고 보통 이제 뭐 제일 바쁠 때가 이제 보통 2, 3학년이니까 전공 강의 제일 많이 들 때가 그때 이제 18학점 정도 진짜 이제 20학점 넘게 되는 애들은 좀 이제 열심히 사는 애 이제 소리를 듣죠. 열심히 안 사셨나요? 네, 맞습니다. 4년 동안 왜 졸업 요건을 다 못 채우셨어요? 좀 외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공이 중문과인데 그 외에도? 예. 네. 근데 전공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회계사 시험 준비한다고 좀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8학기 다니고도 다 못 채웠습니다. 전공 학점을. 그럼 경영학과 수업도 들으셔서 그러니까 복수 전공도 했는데 네.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볼 때는 회계사 시험을 치려면은 필수 학점 응시를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 무슨 몇 학점, 경제학 몇 학점, 뭐 무슨 세법 몇 학점 이걸 이제 학점을 다 채워야 응시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경영학 이제 복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이제 학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경영학 복전도 잘리고 그리고 이 경영학은 커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리 학교만이는 이제 뭐 연계 전공이라고 복수 전공 같은 그 코스 그런 건데 네. 그 공익과법 연계 전공이라고 딱 이 코스를 보니까 뭐 세법, 상법, 거시, 미시 다 이거 하면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복수 전공으로 그것도 해서 뭐 이수해야 될 학점이 늘어난 것도 있고. 네. 나이가 지금 저 98년생 26살입니다. 만 나이로는 25살이고 취업 준비를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거의 사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막연하게 취업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배님들 오는 거 있잖아요. 학교 이제 저희 학교 그 1층 경영관 가면 이렇게 부스 같은 게 한 개씩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선배님들이 와서 이제 뭐 우리 회사 오세요 이제 그런 걸 해요. 이제 그 취업 준비 시즌만 되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그 삼성물산에서 온 선배님이 오시는 걸 신청을 해서 이런 좀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저는 그때까지 이번 하반기에 취준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쓰냐고 마지막 학기인데 나 같으면 무조건 쓴다고. 그래서 일단 당장 영어 시험 치고 우리 회사 다음 주에 열리니까 써라. 듣고 보니까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날로 바로 영어 시험 예약해서 영어 시험 성적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이제 이번 하반기에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서류만 한 4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개요? 네, 50개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초순에 있던 걸 몇 개 좀 놓쳐서 50개는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40개 중에 서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서류 붙은 게 10개가 채 못 되거든요. 한 7, 8개 정도. 40개 중에 7, 8개를 붙으셨어요? 네. 높은 거 아니에요? 뭐 높다면 높은 거고 근데 이제 뭐 낮다면 낮은 건데 훨씬 더 서류는 잘 붙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취업 준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량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서류는 이제 훨씬 잘 붙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네. 40개 중에 7개 붙으면 근데 이게 또 요새는 무슨 AI 역량 검사라고 서류 붙은 사람들 대상으로 무슨 이제 그 컴퓨터 그 카메라 보면서 게임하고 설문하고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게임을 해요? 네, 무슨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인지 능력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나? 아, 네, 약간 뭐 기억력 테스트, 약간 뭐 추리력 테스트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시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좀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류는 붙어도 AI 역량 검사에서 몇 번 떨어진 적도 있고, 인적성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면접 본 거는 또 그렇게 몇 개 안 됩니다. AI 어떤 테스트요? AI 그걸 이제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창은 정말 많이 하다가 친구들 말 들어보면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 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게 저도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걔네가 뭘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뭐 표정 변화 같은 걸 보나 봐요. 네. 그러면 그걸 합격해야 인적성이라는 그쵸. 이제 그걸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적성 고사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인적성 대신에 그걸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인적성도 치면서 그걸 한 번 더 거르는 회사들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원래 꿈이 뭐였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뭐랄까 제가 이제 그 유희왕 카드를 원 없이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무슨 카드요? 유희왕 카드를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중요한 날이나 아니면 그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용돈이 한정적이니까 막 500원씩밖에 못 샀는데 저걸 한번 원 없이 내가 그 문방구에 있는 한 통을 전부 다 내가 개봉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유형 카드가 뭐예요? 그 카드 게임 애들 막 카드 게임인데 이제 네. 서로 정해진 카드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일종의 보드 게임, 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네. 좋은 카드를 갖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별로도 성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기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고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 때 유형 카드를 경험하셨는데 네네. 그 아직도 생산이 돼요? 아니 지금도 하니까요. 그게 이제 아직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그 카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예전에 네네. NBA 카드랑은 네. 좀 다르네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MLB 카드나 NBA 카드 같은 거는 순전히 이제 수집용 카드라면 네. 이제 유형 카드 같은 건 이제 대전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수집용으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BA 카드로 예를 들면 NBA 카드 중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최근에 죽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네. 그러고 나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제 NBA 카드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런 어떤 선수냐 아니면 뭐 루키 시즌이냐 뭐 시그니처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NBA 카드는 값어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유희왕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집 목적으로 모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카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좋냐 안 좋냐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NBA라는 거는 NBA라는 실제가 있고 네네네. 거기에서 스타들을 따와서 하거나 뭐 만들거나 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실제가 매년 시즌이 열리고 새로운 선수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카드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면 유희왕이 원래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 원작은 이제 만화, 네. 소년 점프의 만화책이고 그게 이제 미디어 믹스화 되면서 상품으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는데 그럼 만화는 만화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완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원작자분은 진작에 손을 떼셨고 네. 원작자분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냥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를? 예, 그래서 거기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또 새로운 카드도 나오고 예, 그쵸. 예, 근데 이게
약간 이제 25주년이 됐거든요.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가. 아, 예, 본인이랑 나이가 그쵸. 같네요. 그쵸. 예.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예 타겟층을 저연령층으로 낮춰가지고 네. 아예 새로운 뭐랄까 그 포맷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이쪽으로 가고 기존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냥 그 오리지널로 계속 그 아.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초등학교 때 좋아하다가 보통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안 하잖아요. 네. 무슨 매력이 그거를 20대 중반까지 물론 어머니는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10년 넘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 많이 게임 하는 것처럼 전 이제 유형 카드 게임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요? 그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도 나와가지고 돈도 잘 벌어요. 매출 순위도 맨날 상위권에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많이 유행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에서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니 계속, 컴퓨터 게임으로 나오면 더 이상 카드를 안 하지 않아요?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프라인 카드 게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분야 이제 오프라인 카드 게임의 원조인 이제 매직 게더링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제 차별을 두려고 하죠. 그러면은 오프라인으로 게임을 하면 네. 어떻게 만나요? 그 상대를? 전국에 그 유형 유형 카드를 그 공식 수입을 해서 그 배급을 하는 대원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만화도 많이 수입해오는. 슬램덩크. 맞아요. 걔네가 이제 그 카드 사업부가 있어가지고 걔네가 수입을 해오는데 걔네한테 허락을 받고 매장을 여는 공인 매장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개인 자영업자분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 뭐 신당에도 있고 뭐 많아요. 서울에도 한 10대 개 되고 뭐 이수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그런 매장들이 있으면 매장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기 사장님 앉아 계신 테이블 계시고 나머지는 카페처럼 좌석이 딱딱딱 있어가지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 와서 매트 피고 카드를 치는 거고 사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돈도 오고요? 그 돈 걸고 게임은 안 하죠. 아. 네, 돈 걸고 게임은 안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어떠한 그쵸. 도구가 되네요.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지인들이요? 그러니까 같이 유형 카드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매장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기도 하고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주변에 유형 카드를 하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정말 많아요. 많다고요? 네.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이? 최근에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유희양을 비롯한 그 외 유희양 말고도 비슷한 뭐 디지몬도 요새 카드 게임이고 포켓몬도 카드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네. 어. 그 동아리가 생겨가지고 지난 학기에 중동아리가 되고 이번 학기에 이제 중앙 동아리가 돼서 동아리방도 받고 네 했습니다. 성균관대 네. 카드 게임 동아리가 있어요? 네 최근에 생겼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한 20명 정도. 20명이요? 네. 남자가 몇 명? 다 남자죠. 예전에 한 명도 네. 그럼 MT를 가요? 뭐 전 안 가는데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MT 가서 그럼 카드 게임 하겠죠. 네. 유형 카드를 할 수 있는 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오시면 약간 충격적인 그게 사실 뭐 근데 뭐 다 쳐다보죠. 인기가 좀 있으시겠네요. 그럼 그 여자분들은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뭐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요. 뭐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약간 유니콘 같은 그렇죠. 뭐 신기하겠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모쏠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 네. 유희왕 카드 하는 거를 그냥 뭐 해 라고 하던가요? 네. 네. 같이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아니요, 뭐. 꼬신 적도 있으신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 네. 그래서 유희왕 카드
한 팩이 얼마예요? 그게 최근에 올랐어요. 원래 한 팩에 500원이었는데 한 4, 5년 전쯤에 1,000원으로 올랐던 몇 장 들어있는데요? 5장 기준으로. 그러면 뽑기 운이라는 것도 있겠네요. 있죠? 근데 이제 있죠. 그러면 몇 장 들어있다고요? 5장이요. 그럼 뭐 10,000원어치 사면 그 통 단위가 있어요. 통 단위. 그래서 15팩, 한 팩에 15장이라고 했으니까 네. 15팩짜리 통, 그것도 이제 구성 따라 다른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되게 상품이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은 한 팩에 5장이라고 했지만 한 팩에 4장 들어있는 팩도 있고 한 팩에 4장 들어가 있는 대신에 좀 더 예쁜 카드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구성도 있고 한 통에 따라서 한 통에 팩이 15개가 들어있는 팩이 있고 30개가 들어있는 팩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딱 몇 장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구성이 다양해요. 한 박스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서 사면 2만 몇천 원 정도 하죠. 원래는 한 그러니까 박스예요? 네. 그럼 오늘 당장 제가 3만 원을 드리면 네. 소원을 성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절의 꿈은 사실 몇 번 그 짓은 해봐가지고 진작에 이뤘죠. 그거 말고 이제 직업적인 꿈이라든가 사실 그게 제가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몇 년생이시죠? 98년생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갔을 때 네. 막 장래 희망 조사 같은 거 예. 그때는 뭐 다 과학자. 과학자요? 그때 애들 많이 했던 게 과학자, 아니, 대통령. 본인. 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준으로 한창 이제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2005년, 6년. 그게 약간 프로리그가 막 생기고 하고 이제 그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장래희망에 저도 한번 게이머라고 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럼 지금 아직 유희왕 카드를 좋아하는 20대로서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요? 저는 사실 뭐 유희왕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철학 같은 걸 좀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333 이론이라는 건데 뭐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고 카드 게임 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록 유형 카드 게임이 아니라 사실 뭐 포커나 화투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형 카드 게임도 랜덤으로 셔플한 덱 종이 뭉치에서 패를 박아다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 패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 가지고 지고 이기고가 결정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한 판 한 판 기준으로 하면은 운빨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운빨 게임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또 자세히 보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제가 333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보통 9판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중에 3판은 패가 정말 좋아서 무슨 짓을 해도 이기는 판이 나와요. 네. 그리고 3판은 패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용을 최선의 판단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판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3판은 내 패나 상대 패나 둘 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실수를 안 하고 누가 더 좋은 판단을 하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판 한 판일 때는 패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려지겠지만 그게 9판이 되고 10판이 되고 100판, 1000판이 되면 누구는 100판에서 50판밖에 못 이기는데 누구는 100판에서 70판, 80판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333 중에서 자기한테 패가 잘 나오는 3판은 무조건 잡고 그리고 실력으로 갈리는 3판도 무조건 잡고 진짜 무슨 짓을 써도 못 이기는 3판에서도 상대가 실수하는 걸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한 판을 가져가면 9판에서 7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과 뛰어난 플레이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온라인 게임이 최근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분기별로 전국에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약 72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해요. 그래서 3일을요?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쉬는 건 자기 마음이고 그래서 이기면 점수를 받고 지면 점수가 내려가요. 네.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자기가 진지하게 유형을 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고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네.
저도 한 하루 종일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0판을 넘게 했는데 승률이 정확하게 55%, 55점 몇 퍼센트 딱 수렴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승률이 오르지가 않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반복을 하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상위에 이제 입상을 한 사람들 보면 승률이 65%, 70%이래요. 그럼 저 사람들하고 나는 차이가 뭘까? 똑같이 100판, 1000판을 하면 사실 운이라는 건 결국 모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누구나 공평한 쪽으로 이제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100판, 1000판을 할수록 운은 비슷한데 누구는 많이 이기고 누구는 많이 지고 누구는 반타작밖에 못하는데 누구는 70%를 이기고 하는 게 저는 이 333 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333의 3은 무슨 짓을 해도 패가 잘 나와서 무슨 짓을 해도 이기는 3이라고 했지만 이 3에서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실수를 한번 더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멘탈 게임이라고 느낀 게 333에서 3 유리한 3인 걸 본인이 알잖아요. 패가 너무 좋다. 이거 실수 안 하면 이긴다 했는데 실수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잘 나온 판을 내가 져야 되나? 근데 여기서 멘탈을 잡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신을 놔버리면 실수를 또 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먹는 게 여기는 패가 안 좋은 세 판을 받아먹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세 판도 끝까지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수해도 멘탈 다잡고 계속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이기기 힘들 것 같은 세 판도 상대 실수를 기다리면서 최선의 판단을 하다 보면 그게 보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카드 게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333의 3 위에 3처럼 정말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333의 3처럼 무슨 짓을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그냥 세 판 내리지는 거고 여기서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해보면은 한 판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33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패를 받게 되면 이 3이 재수가 좋은 3인지 그저 그런 3인지 재수가 안 좋은 3인지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 많이 배웠어요. 그 유희왕 게임을 하면서. 어머니나 네. 아버지는 싫어하셨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엄청 싫어하신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생일 선물로 사고 싶은 걸 고르는데 유형 카드 사고 산다 그러면 뭐 사주겠다 아니면 제가 용돈으로 사는 거는 뭐 맞거나 그러시진 않고 그냥 지금은요? 뭐 지금도 이제 뭐 성인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겠다는데 뭐 딱히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은 안 하세요. 이런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333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본 적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 제가 친한 친구들하고는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하고는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친한 친구들 중에 유형 카드를 안 하는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 적 있으세요? 네네. 그럼 반응이 어때요? 아니 뭐 그냥 딱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뭔 소리야 병신아 약간 이런.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 유희왕과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유희왕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뭐 카드를 만들거나 배급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뛰어난 플레이어가 돼서 선수로 활동을 한다거나.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제가 좀 그쪽으로 재능이 없는 걸 많이 느꼈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100판 1000판을 하는데 저는 55%에서 수렴 활동한 누구는 70%를 찍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재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취미. 뭐 딱히 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할 때까지도 이 유희왕 프랜차이즈가 망하지 않고 있는다면 퇴직하고 나서 샵을 하나 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취준생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직무나 회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무조건 이 회사를 가야겠다 그런 건 없는데 최근에 유희왕 동아리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네.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네. 유희왕 카드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기여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그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제 동아리를 이제 만들면은 원래 유형을 하던 사람도 좋겠지만 원래 유형을 안 하던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동아리가 생기고 동아리 홍보를 하고. 그런 핑크빛 상상을 다들 하는군요. 네, 그러고 만드는 거죠. 뭐 신입부원도 유지하고 정말 유치하고. 네. 그 긍정적인 동아리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이제 허벌판이잖아요. 유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학교가 이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걸 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네.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참 괜찮은 일이고 나중에 뭐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면접을 보러 다니세요? 보러 다니죠. 저번 주에도 받고 네. 어제도 받고 다음 주에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인적성을 통과하셨으니까 이제 면접을 네. 보셨으면 그래도 타율이 나쁘진 않으신 편이네요. 뭐 이렇게까지 왔던 거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정말로 이제 왜냐면 저보다 오래 취업 준비를 하시고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보다 많이 쓰고 저보다 많이 오래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면접을 보는 회사의 면접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기회가 일단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 보는 과정에서 유희왕 얘기도 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면접을 본 회사에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썼다 보니까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건 제 추측인데 네네. 저 오늘 처음 만나셨잖아요. 네. 다른 이야기 할 때랑 유희왕 얘기할 때랑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만약에 네. 면접장에서 유희왕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네.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구직 활동하기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회계사 시험은 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누가요? 그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왜요? 돈도 잘 벌고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그런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엔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것도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접게 된 게 전국 대학의 방송부 애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좀 많이 안 나가봤고 한 번 나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모든 대학에 이제 방송부 하는 애들이 오고 아나운서 하는 애들이 와요. 네. 걔네들을 보는데 약간 거기서 이제 나는 나처럼 준비하는 애들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아나운서 하고 싶은 애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뭐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거의 차이도 느꼈고 아니면 노력하는 것도 차이를 느꼈고 그래서 난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방송 쪽 일을 안 하게 되면 남들처럼 취업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그때 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는 좀 그런 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외 활동하고 뭐 공모전 나가서 스펙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딱 마음 잡고 1, 2년 바싹 고시만 들어가서 공부해서 3, 4학년 편하게 학교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이제 황금빛 꿈을 가지고 쿠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전문직에는 뭐 로스쿨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라는 것도 있고 뭐 회계사 시험도 있는데 왜 회계사 시험을 일단은 로스쿨 가기에는 제가 그 선택을 한 게 이제 2학년 말쯤이었는데 네. 이미 학교 생활의 절반이 된 상태였잖아요. 네. 학점이 수습 불가다. 로스쿨을 가기에는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든 것도 있었고 네. 행정고시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1년에 250명? 30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거든요. 네. 제가 2018년인가 기준으로 19년 기준으로 250명 뽑는데 서울대가 80명, 연고대 합쳐서 80명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계사는 한 1000명 가까이 뽑는데 우리 학교 사람들도 뭐 80명, 90명 이렇게 붙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얼마 정도 수험 기간? 그런 회계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커뮤니티 보면 그 쌀집 계산기 그 있잖아요. 네. 그 계산기 산 날을 수험 공부 시작한 날로 치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단과대도 문과대고 네. 원래 그쪽 지식이 없다 보니까 회계원리 수업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9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해서 20년, 21년, 22년 네. 그럼 3년. 네. 그러면 이걸 접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1차를 2번 쳤는데 2번 다 떨어져서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두 번째로 1차 볼 때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 매주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의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네네. 그 아깝다는 생각은. 아깝죠. 아까운데 그렇다고 이제 더 잡고 있으면 더 아까워질 것 같기도 했고 제가 그래도 좀 시작을 일찍 한 편이라 뭐 손 털고 나와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뭐 지금이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 언제까지 해야 돼? 만약에 그때 1차를 붙었으면 이제 1차 붙었으니까 2차 공부를 계속할 마음이 났을 텐데 아 그냥 뚝 그게 동기부여가 끊기더라고요. 어쨌든 취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일단은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밥을 많이 사줬어요. 고생한다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붙고 나면 뭐 걔네들한테도 이제 제가 보답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보다 취업 늦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좀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친구들 또래들과 결혼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네. 사실 네. 전혀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그런 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남자 26살 기준으로는 뭐 아직 졸업 안 하는 애들도 많고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취직한 애랑 안 한 애랑.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의 서너 살 터울의 형 누나들이 다 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29인데요. 예, 29, 30 그 즈음의 네. 분들이 슬슬 가기를 시작을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친구 누나들 결혼식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뭐 사촌 형 결혼식도 갔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줄을 서잖아요. 네. 앞 사람이 받을 때마다 줄이 빠지고 이제 앞으로 가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 이제 바로 앞에 딱 나가는구나.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친구의 누나 결혼식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생들은 친구 누나 축의금 얼마네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누나 결혼식까지 갈 정도로 친한 친구들은 네. 사실 다 대학교에서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다 고등학교에서만 하는 친구여가지고 네. 좀 이제 오랜 친구들이라 네. 사실 누나도 걔네 지금 놀러 가면 몇 번 보고 이제 그러던 분들이라 네. 그냥 내지 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냥 5만 원이라도 내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그냥 내지 마 그냥 밥만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5만 원이 어디서 왔어요? 제가 이제 보통 돈 쓸 때는 다 이제 그 군적금 모아둔 게 이제 시드문이죠. 군적금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군대 들어가면 월급 받는 거 5%짜리로 20만 원 통장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쌓아둔 거 이제 이렇게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그러면 결혼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친구들이랑 하거나 이런 거는 네,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 집값 얘기 막 나오고 네, 이런 거는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겠네요. 직접 와닿진 않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간접적으로는 와닿는데, 네. 네, 어떻게 간접적으로 뭐 왜냐면 이제 그 형 누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 분들이 결혼한다 얘기 듣고 네. 집은 어떻게 해간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네. 네, 그런 게 좀 있죠. 요즘 고민은 뭐예요? 뭐 고민이라면 뭐 이제 당장은 뭐
면접 본 회사 붙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인데 사실 뭐 그 정도 말고는 딱히 없어요. 행복도라는 게 있다고 치셨을 때 네네. 진짜 오늘 유희왕 카드 9판 했는데 네. 8판 이겼어. 네. 집에 갔는데 예쁜 여자가 사귀제를 네. 100으로 놨을 때 아 네. 최근에 행복도는 몇 정도 돼요?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 한 7, 80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딱히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있잖아요. 그 영화 각본가죠. 네. 말하자면 그분이 이제 강연 같은 데서 어디서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Joy is happiness and pleasure is also happiness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일장 연설을 하시는데 그 말의 요지는 뭐냐고 하면 플레저도 해피니스고 조이도 해피니스인데 플레저는 새 차를 샀다. 그러면은 하루 좋고 열흘 한 달은 좋을 수가 있는데 한 달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플레저는 피크는 굉장히 하이한데 다시 한번 그 피크에 달하기 위해서는 배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피크는 다시 한번 달해도 더 짧아진다. 이게 플레저고 조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들 비록 피크는 플레저보다 나아질지언정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걸 이제 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지 루카스가.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맞다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유형에서 다 이기고 예쁜 여자가 사귀자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네. 살면서 사실 그런 거 사실 이제 좀 행복을 논할 때 좀 논외라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본인이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얻고자 해서 얻어도 그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행복을 이제 조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플레저에서 찾으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스타워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기도 한데 그 플레저를 쾌락을 추구를 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파멸을 한 게 이제 다스베이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지 루카스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자기를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 본인의 행복이 7, 80%면 본인의 그 조이라는 네. 걸 채워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 제가 러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하루에 6km씩 꼬박꼬박 뛰어요. 그 집 근처 트랙에 가서. 네. 처음엔 제가 그 수험 생활을 하면서 살이 1년 동안 10kg가 쪘거든요. 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 좀 빼야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살 빼려고 운동한 게 시작이었는데 네. 그 맞들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3kg도 못 뛰었어요. 네. 헥헥거리면서 3kg도 못 뛰었는데 맨날 나가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예. 뛰는 시간이나 아니면 속도 같은 게. 예. 그러다가 이제 딱 목표로 잡은 게 30분 동안 6km를 떠보자 예. 이거였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예. 진짜 죽어라 뛰는데 6km 딱 뛰는데 35분, 40분 이랬는데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6km 뛰었는데 29분, 27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30분 밖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6km를 목표로 뛰면 30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매일매일 자신이 나아지는 게 느끼잖아요. 예. 매일 나가서 뛰고 매일 기록이 느는 걸 느끼면 이제 그게 조이인 거죠. 그리고 일을 뭐 과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과제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열심히 해서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시간이 좀 떠서 하루 정도 딱 놀아도 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저희 학교 뒷산 북악산이 있는데 저희 학교 뒤로 이제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산책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바위 전망대라고 하나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 서브웨이가 있는데 서브웨이 가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사고 포장으로 제가 단골집 카페가 있거든요. 그 고시 생활할 때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랑 되게 친한데 그 카페 가서 커피 딱 사고 그 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위 가면 전망이 되게 좋아요. 네. 그 경복궁 서울시내가 싹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샌드위치랑 커피 딱 마시고 신선 노름하는 거예요. 요새는 추워서 못 하는데 한 7, 8월이 딱 좋거든요. 그 하기가. 그러면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낮잠도 자고. 음. 네. 음.
주변에 네. 친구들도 행복도가 그 정도 된다고 봐요. 그건 모르겠어요. 미디어로 노출된 사회 분위기보다 본인이 더 행복한 거는 아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의 행복도만큼 주변 친구들도 다 어느 정도 행복하게 보여요. 사실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진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처음 본 사람과 이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런 거 해보시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 이제 다음 주에도 면접 봐야 되는데 네. 면접 준비용으로도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면접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네. 100% 붙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직이 신입을 뽑는 이유는 굉장히 그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땔감을 넣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고 면접에서 그게 잘 발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이 좀 됐나요? 많이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자기 스토리를 먼저 치고 나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